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교적 신간인 김영하 소설가의 오직 두 사람이라는 소설집입니다. 제가 중고 서점에는 잘 안 가는데 이날 신촌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알라딘 중고 서점에 들렀어요.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, 새 책에 비하면 싼 가격에 책을 샀습니다. 이거 말고도 뭐 1Q84도 사고 몇 권을 산 것 같아요. 근데 중고 서점이라서 부담 없이 막 샀는데 사다 보니까 금세 5만 원 되는 거 있죠.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보통 소설집 같은 경우는 수필도 그렇지만 그 실려 있는 단편 중 하나를 책의 제목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오직 두 사람도 그 실려 있는 단편 중에 한 편의 제목이에요. 보통은 가장 책의 제목인 단편이 가장 뒤에 실려 있거나 뭐 중반 이후에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직 두 사람은 오직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실려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읽다가 오직 두 사람 읽고 그 뒤에 아이를 찾습니다. 거기까지 읽고 우선 책을 접어놨어요. 이상하게 제가 고르는 우리나라 소설은 막 되게 꿀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고르는데도 그래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. 우리나라 소설을 주로 읽는 친구가 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친구는 밝아서 좋대요. 우리나라 소설이. 그래가지고 내가 고른 것만 유독 그렇구나.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. 근데 생각해보면은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.25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우리 윗세대만 봐도 그 전쟁을 겪은 세대라서 그런 아픈 감정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각자의 앞에 주어진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책을 덮어놨습니다.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이야기 보면서 위로가 되면 될 텐데 저는 그게 위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심적으로 여유가 더 생기면 꼭 읽겠다는 마음으로 서표를 끼워서 덮었습니다. 그 두 편의 이야기도 좀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. 오직 두 사람은 아버지와 이상한 애증 관계가 되어버린 딸의 이름이 뭐였더라? 하여간 그런 딸이 주인공인 소설이었는데 그 딸이
아, 이거 너무 스포하는 것 같은데. 어쨌거나 그런 딸이 주인공이고, 아이를 찾습니다는 자식을 유괴당한 젊은 부부. 그러니까 자식이 3살인가? 그때 어릴 때 유괴를 당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적어놓은 그런 단편 소설인데,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좀 젊은이들의 망가진 삶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살아가는 부분. 저는 언젠가부터 되게 막 잔잔하고 막 그런 건 덜한데, 막 감동적이고 슬프고 이런 영화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막 되게 숨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공황장애 막 그런 것처럼.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고도 좀 약간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, 사람은 뭐 그럼에도 살아가지만 제 삶이 칙칙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저는 밝은 이야기가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캐릭터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. 등장인물의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적극적이고 진짜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유머러스 할 수 있는, 저는 그런 사람을 좀 동경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설에서도 그런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직 두 사람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등장인물 주인공들이 더 현실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, 저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, 물론 사람은 다 특별해요. 개개인이 다 특별하지만 그거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평균치?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건 좀 안 좋은 표현 같아요. 제가 쓰고 났는데 또 저는 평범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별로야. 모두의 인생에서 좀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나야 재밌죠. 뭐 어쨌거나 그래서 맞아요. 저도 힘들었고, 여러분 중에도 저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,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아, 더 나아질 게 없겠구나. 그리고 TV를 봐도 되게 젊은, 특히 연예인들, 얼마 전에 샤이니의 그 종현도 목숨을 끊었잖아요.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,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가 아닌데, 분명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뭐가 있을 텐데, 삶에는. 버텨야 되는데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,
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, 되게. 정말 많은 젊은이들, 사람들이 진짜 어둠 속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버티고 있는데, 그래서 지인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서 안쓰럽다 그럴 때 저는 오히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뭐라고 위로를 해. 근데 저는 믿어요. 아무리 캄캄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 안에는 반드시 좁쌀만한 빛이라도 도사릴 거라고 정말로 믿습니다. 그리고 한순간 정말 똑같던 삶인데 진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저도 경험해보기도 했고.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. 전체적으로 그 소설이 어두침침하고 막 그래서 저는 읽기가 힘들었던 부분 때문에 멈췄는데, 그래도 그 제가 읽은 두 편만 해도 희망의 예감 같은 거를 작가가 거기다 적어 넣어놨어요. 그럼에도 살아간다.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. 삶은 어쨌거나 축복인 것 같아요. 삶이라는 자체가. 많은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피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, 그래도 두 편 잘 읽었어요. 잘 읽었고, 단지 제 취향에 잘 맞지 않았다. 뭐 그런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짧았는데, 다음번에는 제가 요새 그 박안서 선생님의 두부라는 산문을 읽고 있어요. 다음번에는 아마도 그걸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